안녕하세요. 오로라와 찰리입니다. 아이루. 제가 며칠 전에 얼굴을 다쳤는데요. 원래는 유튜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상처가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이게 사실 어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고양이한테 상처를 입은 건데, 이런 얘기를 오로라 앤 찰리 구독자분들께 하지 어디다 하나 싶어서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시면은 지금 지금 한 2, 3일 정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딱지가 안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처 여기 다치고, 그리고 여기 팔도 긁히고, 그리고 등에 좀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돌봐주시는 길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길고양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돌봐주시는 그런 고양인데, 평소에도 그 고양이가 찰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고양이가 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산책할 때마다 조심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고양이가 이렇게 세탁소 앞에 풀숲이 있는데 풀숲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새를 사냥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숲에 숨어 있었는데 찰리랑 저랑 그걸 못 보고 그 풀숲 가까이로 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지어 찰리가 거기에 냄새를 맡으러 가까이 얼굴을 들이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고양이가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제가 그걸 나중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찰리를 소리를 악 지르면서 리드줄 확 당겼어요. 그래서 찰리가 제 쪽으로 이렇게 왔고,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서서히 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봐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순간에 찰리를 뭔가 안아 올려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부터는 사실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제가 못하는데, 그때 고양이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핥혔거든요. 근데 찰리를 안아들려고 할 때 그랬는지 아니면 안아들고 일어섰을 때 얘가 점프해서 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근데 어쨌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렇게 찰리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다행히 그때 제 옆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은 그 주변에 나무에서 새들이 하도 짹짹짹 거리고 있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느라고 제가 이렇게 핥혀진 거를 못 본 거예요. 워낙 그 상황이 빠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찰리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피가 나서 제가 나 핥혔어. 그러면서 이게 마스크를 또 맞다. 마스크를 제가 또 그때 밖이라서 빼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빼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스크로 이렇게 피 나는 거를 이렇게 막고 야, 나 피 이러면서 동생이 그걸 보고 거의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리를 피해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상황이 정신이 좀 없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찰리가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찰리 대신 제가 공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서 제 피가 찰리 털에 묻기는 했는데, 다행히 얘는 아무데도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일단 와서 찰리를 내려놓고 털에 피 묻어있는 거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충 지혈을 한 상태에서 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외과 가서 소독하고, 가니까 길고양이한테 핥혀졌다 그러니까 파상풍 주사하고 항생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고 항생제 연고를 처방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진짜 그날 들었던 생각은 찰리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일을 다시 계속 곱씹어보게 되잖아요. 고양이가 되게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물론 놀랬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거나 전혀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막 뒷걸음질 치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어서까지 핥힐 이유가 뭘까? 물론 밖에서 사는 고양이고 이유를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냥 좀 내심 좀 섭섭했어요. 그 고양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예쁨을 받는 고양이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귀여워 이러면서 뭐 애들은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그러는 고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약간 지금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이 좀 생겨가지고 찰리랑 산책할 때 이렇게 자꾸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고양이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위에서 누가 내 얼굴을 확 덮칠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올렸었고 뭔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아지랑 산책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고양이가 보이면 보통 강아지들이 흥분하잖아요. 아니면 짖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산책할 때 고양이가 보이면 그냥 최대한 멀리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가 계속 짖게 놔두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고양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장소나 숨어있는 장소들은 최대한 평소에 파악을 해두셨다가 돌아간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희 부모님께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동생 때문에 어차피 알게 되긴 했는데 괜히 고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뭐 걔는 동물이잖아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한 거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걔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그냥 지금 조금 걱정은 이게 흉터가 아무래도 남긴 남을 것 같다고 하는데 최대한 깨끗하게 아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날의 그 사건으로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조금 멍한 상태로 잠도 좀 많이 자고 항생제 약 처방받은 것도 먹고 바르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